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AI 시대죠. 기술이 사람에게 유롭게 하는 세상을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와 심도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생성형 AI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AI를 빼놓고는 기업이든 아니면 어떤 서비스든 이제 뭔가를 설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정말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기업에서 본인의 어떤 도메인에서 서비스를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또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에, 내 도메인에 AI를 제대로 적용해서 뭔가 효과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주제에 딱 맞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클루커스에서 구글 클라우드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재우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클루커스에서 구글 클라우드 컨설턴트 업무를 맡고 있는 최재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피부 좋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성형 AI를 비롯한 이런 이제 AI에 관련된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아, 맞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요. 도대체 이게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바쁜데 실제로 기업의 담당자분들하고 이런 얘기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네, 생각하시는 이제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내 비즈니스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생각들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생성형 AI의 도입을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다 전에, 그러니까 챗GPT나 바드, 뭐 제미나이 이런 식으로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다들 새로 나온 기술이다 보니까 네.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네, 네. 그런데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도입을 많이 하시면서 다른 고객사분들께서도 새로 나온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입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나왔을 때는 야, 신기하다. 그죠? 한번 지켜보자.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 정도 느낌이었다고 하면 이제 좀 분위기는 실제로 이거를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이제 시작한 그런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단계가 되면 고민할 게 또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도,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정확도, 그리고 이제 보안적인 측면, 그렇죠. 그리고 또 비용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모델 선택과 그리고 이제 보안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투자를 했을 때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구체적인 성과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하고 또 다양한 이야기 오늘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들 올려주시면요, 담당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되니까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의 A to Z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설턴트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세션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 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세션이다 보니까 이미 생성형 AI를 좀 사용해 보셨거나 혹은 도입을 이미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알고 계신 부분과 맞는지 비교해 보고 또한 저희가 알려드린 이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시작은 저희 쿨로커스의 고객사 유즈 케이스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사례부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먼저 의료업의 경우인데요. 환자에 대한 정보 요약, 뭐 입원 기록이나 경과 기록 등을 받아보고 싶은 케이스였는데요. 네. 이제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할 때 많아지면 환자분들이 많아지면 이제 환자별 상태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전부 다 기억하고 있기 좀 어려울 수 당연하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정보가 그리고 뭐 의사분들이 다 데이터를 뭐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진찰에 필요한 데이터는 일부일 뿐이잖아요. 네. 그런 일부의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얻고자 하시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는 법률 서비스업 고객사입니다. 네, 이쪽도 생성형 AI가 도입됐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변호사들 어떡합니까? 변호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판례를 요약하는 그런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시고자 하는 그런 네. 케이스였는데요. 판례의 경우에는 진짜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엄청나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만 검색하는 그런 것을 얻고자 하시는 그런 케이스였고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말씀하셨던 법률 쪽에 좀 알고 계시는 변호사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자가 법에 조금 더 편안하게 친근하게 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네.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을 접근하기에는 사실 이 허들, 전문가의 허들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전문가들의 영역인데 이제 일반인들도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니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 이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대중성도 많이 늘어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접근성도 좋아지다 보니까 네.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요즘 최근에 뭐 전세 쪽으로도 얘기가 좀 많은데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뭔가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의 경우인데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제 품질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서 그런 개선 대책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이런 그 가장 적합한 개선 대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케이스였고요.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네.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라든지 뭐 품질 관리라든지 내부적인 어떤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네. 뭐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이런 프로세스를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 본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휴먼 에러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네.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경우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콜센터의 경우였습니다. 네. 이제 콜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고객분들을 응대할 때 이제 네. 매뉴얼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매뉴얼에서 원하는 단어를 그 키워드로 검색해가지고 찾는 거는 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매뉴얼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매뉴얼 데이터들을 LLM에 전달을 시켜놓고 이제 LLM의 경우에는 의미론적인 검색이 가능한데요. 한마디로 뭐 저희가 단순하게 무슨 키워드, 뭐 예를 들어 뭐 제품명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명에 어떤 해결 방법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답변을 찾아주는 네, 거죠.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콜센터 직원분들이 한 명의 그 고객분들을 상대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객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네. 줄어들다 보니까 브랜드의 이미지가 좀 좋아지는 그런 네.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센터 쪽이라고 하면 꼭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쪽에 다 해당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사의 게임사. 케이스였는데요. 네. 저는 이제 게임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그 게임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좀 좋아하는 네, 편이거든요. 네.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적당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 프로 게이머들이 하는 경기나 혹은 이 게임 유튜버 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다 보면 저도 좀 게임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제가 직접 게임을 할 때는 또 막상 그렇게 재미를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고 좀 생각을 해보면 게임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네. 난이도를 좀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게임에 대해 뭐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때 이럴 때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챗봇을 도입을 한다면 사용자가 그러니까 유저가 조금 더 챗봇에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뭐 공략 방법을 안다거나 혹은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음으로써 네. 게임에 대해 게임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도 못 했는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데요. 개발사. 네. 최근에는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NL2SQL이라고 하는 자연어를 통해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하기 위한 이런 환경을 구축하시고자 하는 케이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네. 이 케이스가 방금 말씀드렸던 NL2SQL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사용자가 뭐 SQL에 대한 지식 없이도 쿼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어를 통해서 쿼리를 생성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받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 기업의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LLM을 이용해서, 제너레이티브 AI를 이용해서 쉽게 뭐 일반적인 그런 다른 부서에서도 쉽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백엔드를 또 구축을 해야 되고 원래 같으면은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얻으려면은 백엔드 구축하고 프론트엔드 구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네. 필요했는데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스키마 정보들을 네. LLM한테 전달을 해 놓으면은 네. 얘가 직접 쿼리를 만들어서 답변을 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백엔드 보시면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생성 AI가 훨씬 더 뭔가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자도 어떻게 하나요? 개발자분들도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네. 개발자분들은 이제 좀 다양하게 기본 베이스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 그분들도 아직 좀 더 뭔가 그 업무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생성형 AI를 잘 이용하게 되면 네. 그 개인의 어떤 퍼포먼스도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 도입을 원하시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개발자분들의 생산성 향상을 네. 위해서 도입을 하시는 케이스들도 좀 많은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거 빨리 도입을 해서 그 회사의 서비스에도 적용해서 뭔가 효율을 올리는 부분도 고려해야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빨리 이런 것들을 해서 개인의 어떤 퍼포먼스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겠다. 이게 별개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스터디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인데요. 네. 이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네. 이제 특정 항목을 추출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으셨는데요. 근데 이제 일일이 찾으려면은 이제 이게 약 16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네. 그 항목을 하나씩 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원하는 항목만 추출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업무의 효율화를 노릴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협의한 그런 회사 사례인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클루코스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클루코스 입장에서는 이런 각각의 도메인별로 이게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다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은데 네네. 이게 다양한 도메인들을 이렇게 컨설팅하고 또 얘기하시면서 이런 데에도 생성형 AI가 적용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런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도 아무래도 단순하게 그냥 검색 환경, 챗봇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고객분들께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을 때 네. 저희 쪽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많이 연락 주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상의할수록 뭔가 새로운 니즈, 뭔가 이걸 적용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아이디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교육 관련 고객사였는데요.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공해야 할 때 매번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학습자,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새로운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이런 흥미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교육 관련돼서도 이렇게 어떤 변화가 예상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두루두루 사용되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사내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셨습니다. 영업 직원이 고객사분들과 나눴던 이런 미팅 데이터를 이제 놓고 이제 미팅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팅 데이터를 먼저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미팅을 했던 직원이 자리에 없을 때는 그 기존에 있었던 직원분들이 이 미팅에 대한 데이터를 간단하게 검색해서 받아보고 또 그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위해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생성형 AI를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제 HR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사의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인사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Q&A를 응대하는 그런 생성형 AI 도입 목적이 있으셨는데요. 이제 인사제도에 대한 답변을 하는 직원이 한 분이나 두 분이 있으신다면 임직원분들, 질문하시는 분들은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임직원분들의 이런 질문을 한 분이나 두 분이 트래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떤 시간에나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답변을 해주시던 분들은 본인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 효율화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도입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답변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담당자별로. 근데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일괄적인 답변을 줘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균질하고 통일된 어떤 대답을 줄 수 있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이스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생성형 AI 도입에 대한 그런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고객사분들이 많은 그런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에서 원하시는 그런 데이터만 찾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도입하고자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가장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니즈와 뭐 바드, 챗GPT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용되면서 생성형 AI 도입을 원하셨던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케이스들은.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동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고요. 네. 지금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는 어떤 생성형 AI 제품들이 네.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생성형 AI에 네. 대한 AI 모델들을 네. 발표를 했었고요. 네. 사실은 구글이 이런 생성형 AI 쪽의 원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쳤던 모델인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그 논문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성장이 급속도로 빨라졌다라고 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팜2나 제미나이 모델들도 공개를 했고요. 네. 그러나서 이제 클라우드 상에 데이터를 올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안적으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의 정중앙에 있는 어댑터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 학습을 한다거나 네. 혹은 질문을 하고 답변 받는 게 지금 네. 가운데 보시는 이 어댑터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고 네. 이 어댑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도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격리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사용자도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보안적인 환경에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연결을 끊었다, 네. 뭐 학습이 다 됐다라고 네. 하면 이 어댑터 레이어는 아예 삭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안적으로 좋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용됐던 데이터들이 네. 구글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학습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의 데이터에 대해서 러닝이 일어날 때도 해당된 러닝에 대한 관련된 데이터나 학습된 데이터는 펀더멘탈 모델로 업데이트 되지는 않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요 어댑티브 레이어라고 하는 데서 여기서만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익스파이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성형 AI를 생성한 이미지가 실제인지 혹은 아닌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요즘 이슈 많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가장 네. 이슈가 많다 보니까 네. 구글 딥마인드에서는 이 신스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좌측에 보시는 화면이 워터마크가 들어간 이미지고요. 왼쪽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은? 우측은 이제 안 들어간 이미지인데요. 뭔 차이가 있어요? 이제 사람의 육안으로는 이제 구분이 불가능한 네.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워터마크를 통해서 네. 이제 이 이미지가 생성형 AI로 만든 것이다 혹은 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에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인 거죠. 저거로 이제 맞습니다. 저 내용을 가지고 이게 진짜 오리지널인지 아니면 뭔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작된 영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구글의 저것도 나중에 또 뭔가 또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완벽하게 100%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네. 그래도 구글이 딥마인드에서 이렇게 계속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네. 기술들을 하려고 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라지 랭귀지 모델, 구글 클라우드 사용할 수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한다면 팜2나 제미나이 모델이 일단 대표적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를 어시스턴트 해주는 모델인 코디, 그리고 네. 이제 이미지 생성해주는 모델인 이매진 네. 이렇게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가장 우측에 보시면은 텍스트 네. 바이슨 001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구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API 호출할 때 저 모델의 이름이거든요. 네. 가장 좌측에 있는 텍스트는 이 모델의 용도, 네. 뭐 텍스트 생성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챗 모델 같은 경우에는 챗, 뭐 챗.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네. 바이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바이슨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이즈, 그리고 네. 001은 버전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구글 클라우드의 라지 랭귀지 모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팜2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사이즈인 게코부터 가장 큰 사이즈인 유니콘까지 총 4가지의 사이즈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게 LLM 모델의 어떤 그 사이즈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저게? 용도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아무래도 가장 작은 사이즈인 게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갈 정도로도 네, 작은 네, 사이즈의 네, 네. 모델이고요.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개 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크기라서 유니콘이라고 이름을 알겠습니다.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현재 입장에서는 본인의 서비스나 데이터의 어떤 용량과 이걸 판단해서 어떤 LLM 모델을 사용할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군요. 현재로는. 맞습니다. 답변에 아무래도 속도도 좀 있다 보니까. 속도도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의 서비스의 특성을 한번 고려해보고, 네, 당연히 뭐 상의하고 하셔야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LLM 모델을 선택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비용적인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면 비용도 좋을 있고, 것 같고요. 비용도 있고요. 네. 네. 그러면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네. 총 3가지 이렇게 사이즈가 존재를 하고 있고 네. 나노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24에 최근에 들어가서 가지고 이것도 많은 그런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는 지금 현재는 프로 모델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미나이 저번 달에 제미나이 1.5 프로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네. 관심을 또 이것도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 100만 토큰까지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네. 강력한 네. 그리고 거대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시간 토큰에 대한 네. 걸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토큰이 뭔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제 LLM이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받을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질문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네. 이게 토큰이라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은데 한 단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런 뭐 토큰 같은 경우는 좀 그 정확하게는 오픈 AI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뭐 글자 몇 자가 한 토큰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략 그 정도 그냥 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영어로 치면은 한 3-4글자가 한 토큰이다 네, 라고 네, 봐주시면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100만 토큰까지 한꺼번에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짜리 영상, 그리고 11시간짜리 오디오, 네. 그리고 이제 100만 토큰이라고 했을 때 네. 이제 감이 잘 안 오신다고 맞아요. 한다면, 네. 근데 이제 해리포터가 영문판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약 7권이 되는데, 네. 이 7권의 데이터를 몇 번이나 읽어도 되는 양이 100만 토큰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야. 정말 많은 양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네. 이제 컨텍스트가 길어지니까 맞아요. 성능이 떨어지지 않냐라고들 네. 많이 네, 걱정을 네, 하실 수가 네. 있는데요. 구글에서 발표한 이 논문에 따르면 니드리너 헤이스택이라는 검증을 통했거든요. 네. 그래서 니드리너 헤이스택이라고 했을 때 이제 해석해 보면은 이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라고 해서 한국어로 좀 의역을 하면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뭐 이런 네.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안에 바늘에 해당하는 좀 엉뚱한 데이터나 좀 독특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잘 찾아내는지 확인하는 그런 검증을 통해서 이제 재현율이 약 99.7%에 달할 오, 정도로 네. 뛰어나다라는 네. 것은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100만 토큰이라고 하는 거 입력을 해도 저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제네티브 AI 포트폴리오고요. 네. 그래서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그리고 이제 뭐 모델 가든 그리고 버텍스 AI 스튜디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인데 네. 가장 우측에 보시면은 이게 AI 전문가가 사용할 제품인지 혹은 개발자가 네, 사용할 네, 제품인지 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러네요. 예, 사용자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포트폴리오들 하나씩 보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파운데이션 모델이고요. 약 6가지가 있는데 뭐 텍스트랑 채팅을 생성하는 모델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뭐 비디오나 이미지 생성하는 네, 모델,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 그리고 이제 임베딩을 하는 모델,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 어시스턴트 모델인 코디, 그리고 이제 STT, 스피치 투 텍스트 모델인 첩, 이렇게 6가지 모델이 있고요. 네. 그래서 먼저 텍스트랑 챗을 위한 모델은 저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제미나이, 그리고 챗 GPT처럼 말을 만들어주는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약이나 콘텐츠 생성, 채팅, 그리고 이제 뭐 고객분들이 뭐 이런 리뷰를 달았을 때 어떤 감정이 느꼈는지, 뭐 네. 감정 분석, 그리고 이제 분류, 이런 식의 유즈 케이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임베딩 모델인데요.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생성형 AI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구글에서 사용하는 임베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768차원으로 된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주는데요. 지금은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비디오 이렇게를 임베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원 값으로 변환된 데이터가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여러 가지 차원의 네. 768차원의 네, 존재를 네, 하겠죠.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뭐 음악이면 음악, 뭐 아티스트, 네. 그리고 뭐 재즈면 재즈 이런 네. 식으로 비슷한 애들끼리 분류를 해가지고 의미론적으로 얘가 인식을 해서 분류를 시켜놓고, 그리고 뭐 사용자가 뭐 특정 음악을 들었을 때 그거랑 유사한 값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추천 엔진을 만든다거나, 혹은 이제 사용자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점이 찍힌 곳,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알려준다. 네. 이때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의 정제 작업이 사전에 필요한가요? 아니면 일반 데이터를 올렸을 때 저렇게 알아서 뭔가 의미론적으로 다 분류를 해내는 그런 모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를 수 있겠지만 데이터가 좀 크다면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그 데이터들의 뭐 예를 들어 글자를 1000자로 쪼개고 1000글자로 쪼갠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인베딩화, 그러니까 네. 의미론적으로 나눈다 해서 이제 다음에는 코드 어시스턴트 모델인 코디고요. 이제 개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펀더멘탈 모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랑 SQL, 파이썬 등 약 2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개발자분이 이직을 하셨다든가 네. 아니면 휴가신데 연락이 안 된다거나 네, 네, 근데 네. 이제 코드를 빠르게 수정해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또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어떤 새로운 코드를 생성할 때 자연어로 물어보고 얘가 코드로 또 생성을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대한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개발자 본인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개발할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명으로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만약에 디버깅하고 싶을 때도 네. 사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코드에 대한 이런 퀄리티를 높인다, 네. 높일 때 사용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은 네. 이매진인데요. 지금 네. 저 비가 오는 날 창가에서 자는 고양이 해가지고 만든 사진이 실제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AI가 생성한 그런 네, 이미지인데 네, 네. 굉장히 귀여운데 진짜 네. 정말 퀄리티도 높고 잘 만든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매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순한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이제 화풍이라고 해가지고 뭐 네. 예를 들어서 반고의 그림이라고 하면은 그런 화풍이 있잖아요. 그런 화풍을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런 화풍으로 된 이미지들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뭐 이미지에 대해서 뭐 Q&A를 한다거나 하는 등에 대한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 모델인 첩이고요. 네. 이 같은 경우는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98%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네.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에서 저희가 자막 켰을 때 자동으로 생성하는 자막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랑 같은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뭐 번역이나 혹은 이제 텍스트를 변환해서 그 텍스트를 다시 또 그 번역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번역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번역이 아무래도 네. 좀 이제 세계화를 좀 많이들 생각을 네. 하시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LMM이라고 해가지고 네, LMM. 네, 라지 네. 멀티모달 모델 이쪽에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미나이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비디오를 입력하고 이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인 제미나이 네. 프로 비전이 있습니다. 네. 토큰의 형태가 이제는 뭐 다양한 형태의 소스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오디오뿐만 입력이. 아니라 뭐 영상 또 아니면 이미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활용도도 그렇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서비스가 이렇게 멀티모달 서비스로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하면 네.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요. 그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모달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라고 하시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콜센터 쪽에서 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무슨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제 전화로는 이게 막 제품이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나는데 잘 안 돼요 네. 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네. 근데 이제 네. 그 사진을 그러면은 AI가 인식을 해서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떤 아. 에러인지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면 아. 바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그렇죠.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할 때는 딱 하나의 도메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소스가 다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AS라든지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할 때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 다음에 오디오, 그 다음에 사진과 영상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야 아무래도 그리고 퀄리티도 높아지고 맞아요, 이런 부분도 맞아요.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UI에서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직접 테스트한 화면인데요. 지금 좌측에 보면은 이게 영상인데 네. 이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3두 운동을 그 벤치에서 딥스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정확하게 찝어주는 알려주나요? 그런 것.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모달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뭐 PT나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진, 영상을 찍어놓고 내가 지금 제대로 운동하고 있어? 내가 몇 세트를 했어? 이런 것도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답변을 해주는 네.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제 이 생선인데요.
생선 제품과 그리고 비용이 얼마인지를 제이슨 형태로 뽑아주는. 제이슨 형태로 뽑아준다고요? 아, 예, 맞습니다. 이제 제이슨 형태로 뽑아줘 해가지고 네. 하면 이제 제이슨 형태로 잘 뽑아줍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이제 간단하게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좋습니다. 이제 모델 가든과 버텍스 A 스튜디오입니다. 네. 모델 가든 같은 경우에는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모델 앱스토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모델인 라마나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미스트랄이나 그리고 클로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오픈소스 모델이 있는데 이 오픈소스 모델을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간단한 클릭 몇 번만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또 학습할 수 있는 네. 튜닝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레이그라운드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콘솔 UI 상에서 보시면은 이런 화면인데 음.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공개한 젠마도 직접 네.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관련된 서비스를 다 이용해 볼 수 있는 건가요, 현재도? 네, 맞습니다. 오픈소스 모델들을 직접 테스트해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충분하시다면 파인튜닝도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 AI의 스튜디오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의 파운데이션 모델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디나 그리고 이제 팜, 네. 그리고 제미나이 이런 모델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클라우드 콘솔 상 UI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네. 이제 이 화면이 텍스트 생성하는 UI 화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왼쪽이 이미지 생성하는 쪽 UI, 오른쪽이 STT인 첫 모델 그 네.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구글 상에서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테스트하고, 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파인 튜닝하고 이쪽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개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API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개발적인 영역이 좀 들어간다면 충분히 네. 섞어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버텍스의 서치 앤 컨버세이션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웃 오브 더 박스 형태의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네. 코드 없이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 그리고 이제 기업 내 그 생성형 AI 쪽에 전문 인력이 없다라고 네. 하셨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랑 그리고 이제 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CSV 형태의 데이터, 표 형태의 데이터 그리고 이제 PDF나 PDF뿐만 아니라 텍스트 그러니까 노트패드 메모장에 쓴 네, 데이터나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PPT도 네. 넣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네. 간단하게 몇 분 만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 환경이랑 챗봇을 간단하게 몇 분 만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그런 백데이터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때 그거를 뭔가 취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문서 미디어 검색이나 고객 지원 이쪽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신다면 네. 이 제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화면 우측 하단에 보면은 QR 코드 있는데 네. 이게 저희 쿨루커스에서 이 버텍스의 서치라는 제품을 그 직접 데모했었던 영상의 QR 코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뭐 네, QR 네. 코드를 통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때 제가 데모를 찍었던 게 제가 찍었는데 네. 이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웹사이트 그리고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각각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내가 비정형 데이터도 검색하고 싶고 정형 데이터도 검색하고 네. 싶고 이러면은 힘든 게 있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네. 이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뭐 PDF도 검색하고 네. CSV도 검색하고 네. 이런 기능들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사고 일어나면 업데이트 된다니까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나도 한번 구현해 봐야겠다고 네. 막 테스트라고 했으면 순식간에 업데이트가 네. 돼가지고 컨설턴트님도 계속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고 재밌습니까? 있어가지고.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엣 AI라는 제품이었는데 이게 이제 듀엣 AI에서 제미나이로 변경이 되었고요. 네.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건 MS의 코파일럿이랑 네.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글 네.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닥스나 슬라이드, 구글 챗 같은 그런 협업 서비스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런 서비스 워크플레이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공간에서 AI를 쓸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업 툴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람의 협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AI와도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글쓰기 그리고 시각화 등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기능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Gmail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Gmail에서 뭐 네. 이동 중에 저희가 막 급하게 메일을 써야 한다 아, 네네. 하면은 이제 주제만 던져주면 얘가 간단하게 초안 작성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메일도 늘려주고 내용도 줄여주고 네. 혹은 때로는 주고받은 메일들도 요약해주는 여러 네. 가지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편리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니까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이제 사용자들의 그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네.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 닥스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주제를 던져주면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해주고 네. 그리고 지금 저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뭐 위치 정보나 이런 걸 스마트 칩이나 그런 형태로 이제 또 주고 네. 회사 이름을 알아서 바꿀 수 있게 변수처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네. 기능도 지원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저희 뭐 네. PPT 만들고 흔히 말하는 PPT에서 이제 뭐 만들고 이럴 때.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미지를 넣을 때 저작권에 혹시 걸리진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가 생성한 그런 독창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저작권에 그런 위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다라는 게 네.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 시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간단한 그런 자연어를 넣어주면은 이제 구글 시트가 자동으로 표를 생성해주고 네. 뭐 데이터도 분석해주고. 시각화도 해주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이 경우에는 뭐 기업의 담당자분들께서 문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할 때 뭔가 효과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문서 작업의 시간도 좀 줄이고.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뭔가 초안 작업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아, 맞습니다. 저도 뭔가 예를 들면 보고서를 작업한다라고 했을 때 초안 작업하는데 시간 제일 많이 걸리잖아요. 아, 시작을 맞죠. 못해. 네, 맞아요. 그 네. 한참 막 그냥 앞에서 머리만 싸매고 있고 맞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부분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뭔가 하나 초안이 딱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모디파이하고 뭔가 수정하고 그런 시간 많이 줄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듀엣 AI라는 이름 자체도 약간 그 사용자랑 AI가 마치 노래 부를 때 듀엣 하듯이 네. 같이 한다라는 네. 느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팅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구글 밋 내에서도 구글 밋에서 이제 각자의 독창적인 배경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아, 네. 네. 맞아, 좀 지겨웠어. 아, 맞아요. 네, 좀 맞아요. 똑같은 것들 하면 네, 지겨웠는데 지겨웠어.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로도 배경을 생성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음성이랑 비디오 품질도 얘가 인식을 해서 개선도 해주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회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액션 아이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이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어떤 기능들을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고 뭐 아키텍처를 추천받거나 혹은 클라우드 비용을 절약하고 싶을 때 또 이것도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쓰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제미나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고 네. 어떤 그런 제품을 사용해야 될지 두 제품을 놓고 비교해줘 했을 때 그 비교해보고 네. 추천해주고 이런 부분들도 받아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런 로고를 분석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콘솔 외에도 ID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 네. 같은 경우에는 VS 코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본인의 프로젝트랑 연결을 해 놓으면은 여기 간단한 주석으로 특정 코드를 생성해줘 하면 얘가 생성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코드에 대한 디버깅 그리고 코드에 대한 설명 부분들도 간단하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 피쿼리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요. 이제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피쿼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쿼리를 생성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서비스를 뭔가 효과적으로 또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아주 전문 담당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의 이런 서비스를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권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네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지게 말씀하셨던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딱 그런 부분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쿼리뿐만 아니라 네.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시각화 제품의 루커라고 야, 있는데요. 서비스가 오늘 몇 개 나옵니까? 정말 많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루커에서도 그러니까 오늘은 이 각각의 서비스들을 다 기억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된다. 그 정도 느낌만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자연어만으로 시각화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생성된 그래프에서 특정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때 왜 네.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미나이를 사용하게 됐을 때 개발자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저 어떤 그래프죠?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제 코드 어시스턴트를 사용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코드 작업을 완료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생산량이 10배가량 증가할 것이다. 10배가량 네, 맞습니다. 라는 이런 아크 인베스트의 자료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용자가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네. 그리고 누가 사용할 것인지 네.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네. 원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은 이제 다양한 생성형 AI 제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모든 스코프에서 다 지원하고 있네요. 네. 네, 여러 가지 이런 스코프들을 대상으로 네. 많은 제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생성형 AI 도입하기 위해서 구글의 어떤 제품을 선택해보고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다면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너무 많은 내용들을. 네, 네. 정말 많이 소개를 드렸던 것 네, 같은데 네, 네. 이제 최종적으로 네. 이제 생성형 AI 최근 활용 동향과 네. 플루커스에서 제안드린 도입 방안에 대해서 좋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분들이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하신다면은 좀 간단하게 내부 데이터를 어떻게 검색을 할 수 있을지 빠르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을지 검색 환경을 도입한다거나 혹은 챗봇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뭐 개발자 향상성을 기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간단한 니즈를 갖고 계실 텐데요. 네. 근데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도전 과제를 챌린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먼저 이런 생성형 AI 도입을 할 때 이제 데이터보다는 생성형 AI에 많이 집중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아니라 네. 너도 나도 생성형 AI 있으니까 나도 한번 써봐야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도입을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천천히 내가 어떤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뭐 단순 이 반복 작업이 있을 때 네. 이걸 줄일 수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생성형 AI 도입을 하면은 다른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 파인 튜닝 하니까 네. 너도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는 이 파인 튜닝을 위해서는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해야 하는지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고객이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파인 튜닝을 할 수 없는 거죠. 남들 다 하니까 AI 도입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전후가 바뀐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것인지,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지 거기에 맞는 AI를 도입해서 성과에 대한 퍼포먼스 측정이 정확히 될 것 같거든요. 아, 정말 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게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에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서. 네네. 아,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걸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자체도 잘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목표 설정도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네, 도입하기 맞습니다. 전에. 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시다면은 네. 저희 쿨루커스 맞아요. 컨설턴트들과 맞아요. 내가 뭘 잘할 수, 해보시면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쭉 듣고, 그럼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인 튜닝이 좀 어려울 때는 최근에 뭐 RAG 그리고 랭체인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아키텍처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도 처음 들어보고 좀 생소하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할루시네이션과 이제 직접 마주하시게 될 텐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LLM이 생성하는 좀 엉뚱한 답변, 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답변 뭐 네. 이런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고민들 많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의 서비스를 이렇게 LLM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했을 때는 뭐 일반인들이 뭐 물론 그것도 정확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업의 서비스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객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해 버리면은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네.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분들께서도 이 회사 왜 이래? 뭐 이미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실제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좋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기업 내 이런 AI 전문 인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생성형 AI 이것도 도입이 중요하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실제로는 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기업 내 AI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단순한 코딩만으로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서 그래요? 네, 아이디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백그라운드 널리지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네, 백그라운드 널리지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고 이거는 그냥
제가 2023년 한 8월 이때쯤부터 확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기술들이.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냥 배우는 것들, 그러니까 최대한 나오는 기술들에서 많이 배워야 백그라운드보다는 지금 새로 나온 기술들을 따라가는 네, 것이 네, 가장 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들 원하시는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고요. 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직접 개발하고 싶다거나, 아, LLM을 개발하고 싶다. 네, 본인들에 맞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다거나 아니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튜닝 없이 네. 사용을 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그러네요. 세 가지 그러네요. 케이스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보실수록 인력이랑 리소스가 감소를 하고요.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튜닝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지금 최근에는 가장 많은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LLM 최근에는 이제 LLM을 통해서 액션을 원하시는 경우도 좀 많은데요. 네. 뭐 그래프를 생성한다거나 얘가 뭐 PPT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혹은 네. 뭐 예약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의 서비스에 그냥 바로 그 모델을 쓰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바로 본인들의 고객들이 그냥 바로 오픈할 수 있도록 하는 맞습니다. 그런 형태를 지금 세 번째, 제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로 제일 많이 쓰고 있다. 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이 이제 계속 고도화가 되니까 바로 적용해서 쓸 만큼 이제 수준이 된 거죠. 맞습니다.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네.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튜닝 없이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를 그런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뭐 탑 K, 탑 P 하고 이제 템퍼러처, 온도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 온도 부분인데요. 네. 이 템퍼러처가 1로 갈수록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이 좀 창의력 있는 아. 그런 답변을 그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템퍼레처 파라미터라고 하나요? 네, 온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로 갈수록 이제 창의력 있는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뭐 아이디에이션을 원한다거나 네. 이러면은 이 숫자가 조금 더 1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0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주어진 컨텍스트에서만 답변을 해야 되는 경우. 되게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네, 스트릭하게 답변 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문서 내에서 특정 해가지고 고객분들한테 딜리버리 해야 되는 경우,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저렇게 이제 적당한 형태의 템퍼리처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계속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0에서 뭐 1까지 가는 0.1, 0.15 막 이런 식으로도 테스트 가능합니다. 해보면서 아예 대답이 가장 적절한 형태로 세팅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절한 형태의 파라미터 값을 찾았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 RAG라고 하는 형태로 그게 구현이 가능한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하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제 생성형 AI가 대학습된 데이터의 의존도가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극복하고자 라지 랭귀지 모델한테 이제 답안지를 주는, 그러니까 참고지를 주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업 내의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라이제이션, 벡터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저장소에 저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사용자의 질문 또한 벡터화 시켜가지고 그런 위치 공간 데이터로 변환을 시키고요. 네. 이 질문과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비슷한 네. 데이터를 찾아서 얘가 네. 찾아서 이제 LLM한테 전달을 하고 아.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한 번 더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사용자한테 네. 주는 그런 한 일종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RAG를 구현을 해야 할루시네이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은 트렌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에서 오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저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이런 아키텍처를 구글 클라우드의 제품만으로도 구현을 하실 수 있고요. 저 부분도 각각의 고객들이 다 파라미터를 바꿔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저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파라미터 설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런 뭐 아키텍처를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네. 저희 뭐 아키텍처 컨설턴트 분들이 네. 직접 구현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현을 한다면 최종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네. 게 제로샷 그리고 퓨샷 프롬프팅이나 그리고 이제 뭐 리액트 뭐 이런 네. 쪽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사용을 해보셨다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로샷이랑 퓨샷 프롬프팅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이디에이션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제로샷 프롬프팅이 예를 들어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뭐 퓨샷은 여러 가지의 이 질문엔 이렇게 답변을 해. 얘한테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예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특정 질문에 답변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퓨샷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뭐 COT나 뭐 리액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길다 보니까 네. 요 사실 부분은- 이것도 하나의 세션이에요. 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짧게 네.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클로커스가 제안하는 생성형 AI 도입 권장사항이고요. 이렇게 네. 총 3가지로 보이시면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수행 중에 어떤 부분에 생성형 AI를 도입해보면 좋을지. 처음에 우리 했던 목적이 좀 명확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통해서 업무를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을, 네. 뭐 반복된 업무 같은 네.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생각한 내용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쏟아져 나오는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막 생성형 AI 제품들도 막 나오고 네. 기술들도 막 나오는데 네. 이거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 생성형 AI로 생성한 답변이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증 과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2번 강조를 드리지만 네. 이제 반드시 테스트를 꼭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지, 내가 모든 질문은 못하겠지만 못해도 한 여러 명이서 뭐 100명에서 100번의 질문을 그럼 한다든지. 검증하는 내부 부서나 프로세스가 꼭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RAG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이 LLM이 발생하는 할루시네이션을 네. 줄여서 더 높은 퀄리티의 답변을 네.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구현해라 알겠습니다. 라고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이런 단계가 사실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 소화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담당자들도 아무래도 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클로커스 같이 전반적으로 이런 난리지와 그 다음에 각각의 도메인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현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아, 예, 맞아요. 그러면 상의해서 이건 가능하다, 아니면 이런 게 조금 더 뭐 니즈를 좀 줄이면 된다든지, 아니면 더 상향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든지 등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 분들이랑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에이션을 또 해보고 네.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실제로 3개지만 마지막 권장사항은 저희 클로커스와 함께 생성형 AI를 도입을 고려해보시는 방법인데요. 오늘 유학입니까?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생성형 AI를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에이션이 좀 필요하시거나, 그럴 것 같아요. 혹은 도입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지, 또 보안적인 부분은 어떻게 챙길 수 있을지에 보안. 대해서 클로커스의 생성형 AI 전문 엔지니어분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네.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네. 이게 한 3시간짜리여야 될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좀 시간이 아직 좀 모자랐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게 구글 네. 클라우드 베이스에 돌아가는 AI 모델인가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구글 클라우드 베이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밖에도 그냥 단순히 제미나이나 뭐 이런 텍스트 관련 부분만 뽑아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네. 구글 AI라고 하는 부분에서 API 키를 발급받으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자, 그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데이터와 또 연계해서 어떻게 또 풀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 많이 상의가 또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던 랭체인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API를 활용해서 어떠한 부분을 개발을 네. 많이 그 개발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이걸 해서 내가 모디파이해서 더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될지,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바로 쓸지, 아니면 진짜 LLM부터 해야 될지. 아, 맞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죠? 첫 번째 케이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LLM을 지금 어떻게 개발합니까? 진짜 LLM 지금 개발하려면은 진짜 네. 엄청 많은 돈과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본인들의 서비스를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해도 세 번째 모델이 가장 쉽기는 한데,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누구나 다 이제 이 서비스를 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향상시킬 텐데, 네. 그랬을 때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에 맞습니다. 대한 뭐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도입을 먼저 하시는 걸 고려를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좀 독특한 걸 원하신다면 네. 반드시 아이디에이션과 좀 창의력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AI 시대에 진짜 코어,
결국 이제 다 비슷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비스의 코어가 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업의 그래서 이런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 저희 다행히 할 일이 있다. 그렇게 아름다운 멘트로 마무리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컨설팅 재밌습니다. 되게 흥미롭고 굉장히 다양한 스코프를 했는데 네. 뭐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단어 하나, 서비스 하나하나를 꼭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어떤 게 가능한지 정도만 이해한 다음에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네. 저희 쪽에서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엔 저희 이제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쯤에는 시그니처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우에게 생성형 AI란. 저한테 여기 생성형 화이트보드에다 쓰셔야 됩니다. 한 알겠습니다. 줄로 쓰시고. 네. 한 줄로. 자, 이렇게 쓰시는 동안 오늘도 많은 분들 의견과 또 질문과 또 의견들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했는데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저희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는 거 아시죠? 나가기 전에 꼭 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굉장히 많은 스코프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기억하기보다는 연락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재우에게 생성형 AI라. 들고. 저에게 생성형 AI란 네. 동반자다. 동반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는 좀 이런 생성형 AI가 이런 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은 다른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때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된다거나 할 때 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동반자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엔지니어 분들은 네. 반드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네. 돼버린 것 같아서 저는 네. 동반자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동반자가 일단 생기긴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즐거웠고요. 하여튼 다음에 기회 되시면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설문조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변 주시 않으신 분들은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많이 인사이트 받으셨을 거로 생각되고 또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이나 또 컨설팅 필요하거나 또 여러 가지 아이디에이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쿨커스 쪽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